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책사, 밀런, 제2의 플라자 합의 없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티븐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강달러에 따른 비용을 지적하며 말어라고 협의를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 논문을 특정 정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약달러를 비밀리에 작업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약달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달러가 미국에 좋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또 한편 베센트 장관은 최근 강달러 정책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달러 정책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이 무역 상대국들이 통화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 가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 금리가 다소 진정이 됐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밀런 위원장이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이와도 알아맞힐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1,400원이라는 환율을 어떻게 뚫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1,400원 이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1,400원 위에서 이렇게 환율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최근 들어서 이 1,300원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1,30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5월 들어오면서 첫 번째 연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일본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루머들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밀라노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번 주에도 원화가 한번 강세로 튀었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무언가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은 계속해서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외환 시장이 계속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책적 개입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이걸 환율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원화를 1,100원, 1달러에 1,100원까지 맞춰야 된다라는 식의 예전에 플라자비아 같은 그런 합의를 갑작스레 하기에는 이 시장 구조 자체에 불가능함이 있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조금 억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이후에 말하라고 협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이자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무이자 국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관세를 부과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는 없다. 금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또 약달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센트는 또 강달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말 그대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라는 물음표가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리고는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세와 엮어서 외환시장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는 갈 수 있겠으나 1,300원 초중반이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충분히 정상화되었다의 구간이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추이 지켜보자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비아디, 유럽에서도 테슬라 추월했다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비아디가 지난달 유럽에서 사상 처음으로 테슬라가 판매한 차량 대수를 앞질렀습니다. 비아디가 지난달 유럽에서 판매한 순수 전기차는 7,231대로 지난 같은 달보다 169%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테슬라의 판매량은 49%가 줄어들었는데요. 비아디는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확연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와이디의 성장 비결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도 선두 자리를 차지했던 테슬라는 뚜렷한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기준 EU의 테슬라 신규 등록 차량은 작년보다 50% 급감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경쟁이 심화되고 신모델의 출시가 부진한 점이 그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비와이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라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궁금한데 일론 머스크도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테슬라가 다시 1위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테슬라가 지금 이제 봉착해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요게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 그리고는 불매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항에 많이 부딪혔다라는 점. 그리고는 현재 여전히 뭐 트럼프와 머스크가 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계속해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등지에 이게 불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트럼프에 대한 혹은 미국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테슬라 혹은 애플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는 뭐 BY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차들이 한 대 두 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BYD를 타는 사람들의 리뷰를 놓고 보시면은 뭐 자동차가 그렇게 중국산이라고 크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테슬라가 다른 우리가 자동차들에 대비해가지고 월등하게 우리가 무조건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는 가격도 꽤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향후에 테슬라가 1위를 복귀할 수 있을까 탈환할 수 있을까는 이게 뭐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BYD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평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결국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장 6월 말부터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쟁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중국과 미국과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같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다음 달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자율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테슬라인데 왜 국내 자율주행이죠? 국내 자율주행에 또 어떤 자율주행 관련한 수혜주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대모비스가 다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테마주라고 하는 기업들 그나마 현대오토에버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 동네가 다 하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말고는 다 테마주기 때문에 그나마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이쪽도 이제 역학관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테마주다라고 보시면서 트레이딩 매매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버 전문가 인사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고요.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다음 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